일본 전장 때 막번이 군대연탄. 그 군대안이 그때가 그 다음 오란 그냥 파산돼 버렸지. 어두컴컴한 배 안에 몸을 숨긴 사람들. 이들은 누구일까? 제주의 아픈 역사에 새겨진 이름 제1제주인. 그들의 흔적을 기록하는 작가 이지유를 만나봅니다. 바다로 향하는 길목에 놓인 제주의 관문 제주항입니다. 바람도 파도도 잠시 숨을 고르는 오후. 휴식에 들어간 항구를 찾은 작가 이지유. 그녀에게 이곳은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제가 처음 육지 나갈 때, 그러니까 여기서 배를 타고 1박 2일 걸려서 부산에 간 건데요. 그때가 제가 7살일 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내리에 강하게 그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한 작업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섬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감이 그 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녀가 10여 년째 몰두하고 있는 작품의 주제는 군대환. 군대환은 일제강점기 제주와 일본 오사카를 잇는 정기선이었습니다. 광복 전까지 섬을 돌며 제주 사람들을 태워 날랐습니다. 집에 있는 어떤 책을 보다가 이제 군대환 사진이 나왔어요. 근데 그 캡션에 보니까 한글 옆에 그 일본어로 기미가요 마루라는 글이 쓰여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순간 많은 질문이 들었어요. 왜 이 군대환이라는 배의 일본어 번역은 기미가요 마루인가? 그리고 그 배에는 왜 이렇게 많은 제주 사람들이 타고 있나? 그리고 이들은 왜 이 큰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게 됐나? 그런 많은 질문이 들었는데 그런 질문들에 대답하는 과정이 제 작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작가는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며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그 안에서 마주한 건 피할 수 없는 식민지의 운명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일제의 착취에서 벗어나 꿈을 찾기 위해 또 누군가는 목숨 건 밀항을 시도하며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녀의 작업실은 제주항과 가까운 시내 중심가에 있습니다. 작업 방식이 눈길을 끄는데요.
한지를 바닥에 눕혀놓고 수시로 물을 뿌려가며 그림을 그립니다. 제 기법 자체가 물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어서 이게 화면을 세우면 물감이 다 흘러내려서 형태가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일단 눕혀서 그림을 그리고 있기도 하고 제가 원하는 구상성과 추상성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수채화 기법이 적합한 것 같아서 수채화 기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수목 작업을 하듯 한지에 물감을 먹이다 보면 색이 번지면서 이미지는 모호해집니다. 그림은 차츰 추상성을 띠게 되고 대신 전달하려는 의미는 다양해지죠. 어두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어딘가로 떠나야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림인데요. 한편 그런 어두움 속에서도 어떤 희미한 한 줄기 희망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희미한 희망을 저쪽에 이렇게 은은한 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희망을 지표를 삼아 이제 먼 항해를 떠나는 사람들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바다를 향해 등을 돌린 사람들. 참담하고 막막했던 시대의 불안이 무겁고 흐릿한 색채로 표현되면서 그림은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제주의 동쪽 조천바다로 나왔습니다. 작가는 군대환 작업을 하는 동안 수시로 오사카로 건너가 제주 사람들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두 개의 고향을 갖게 된 그들을 제주에선 제일 제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본의 핍박에도 쉽게 귀향할 수 없던 삶. 유민처럼 떠돌던 그들의 이야기는 작품에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 오사카에 있는 사랑방이라는 그 데이케어 센터를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많은 제일 제주인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서 많은 할머니 분들 만날 수 있었고 그분들로부터 이제 그동안 살아오신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특히 많은 분들이 이제 군대환을 타고 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일본에서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그곳에서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 작품은 실제로 마지막 군대화를 타고 갔던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대정면 무릉리라고 모실포 밑에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9살에 일본 와가지고 간다 온다
근데 일본 전장에 1번 있었다가 전장 끝나기 전이 나가 20살에 결혼했지. 20살에 그러니까 이제 21에 딸 나가지고 그 딸 데리고 제주로 해 광주래 피란 같지래. 광주에 피란. 그 딸이 이제 광주 사람. 군대 완탄. 군대 완탄. 어릴 때 군대 아니라도 모실포에서 우린 모실포도 2시간 좀 걸어다녀. 중산촌이지 무릉이나. 그냥 모실포와 군대 완탄. 군대 완탄 일본 내려왔지 그냥. 해녀 관련 작업을 하면서 해녀 양씨라는 다큐멘터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해녀 양씨에 나오는 양희연 할머니의 일생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분은 여기 조천에서 해녀를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4.3 사건 때 어쩔 수 없이 밀항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린 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아들 3명을 북한으로 북송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자녀들이 한국, 일본, 북한 이렇게 3군데에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나라의 비극으로 자식들과 생리별을 겪어야 했던 모진 운명. 그 고통스러운 삶의 서사를 작가는 오히려 담담하게 그려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의 평생 소원이던 그리운 가족을 그림으로나마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양희연 할머니의 따님이 일본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수소문해서 직접 찾아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저를 반가워하시고 그걸 보고 제가 더 이 작업을 해야겠다는 의무감도 느꼈고 또 양희연 할머니와 그 따님 얘기를 더 듣고 더 자세한 얘기를 이제 작품으로 이후에도 더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는 일상과 가까운 곳에 역사의 생채기가 많습니다. 검은 돌담만 간신히 자리를 지키는 이곳은 고늘동. 4.3 당시 불에 타 사라진 마을이죠. 집터만 남은 이곳을 무슨 일로 찾은 걸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영상 작업을 했던 곳인데요. 그동안 뭐 변한 게 있나? 그리고 제 작품에 뭔가 보충할 부분이 있나 한번 살펴보려고 왔습니다. (4.3)은 수많은 인명 피해는 물론 삶의 터전을 앗아간 제주의 비극이었습니다. 당시 4.3의 광기에 사라져간 마을만 100곳이 넘죠. 역사 관련 주제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회화만 가지고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제에 맞춰서 사진과 영상들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상처난 시간을 위로하듯 기록하는 작가. 그날 밤 낮에 찍은 영상작품의 후반 작업이 한창입니다. 부지런히 다듬어가는 건 마을에서 담아낸 현장음인데요. 저는 보통 영상을 찍을 때 롱테이크로 찍어서 그것을 재편집하는 영상을 만드는데요. 특히 제 영상의 특징은 현장음이나 자연의 소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소리들을 위치를 바꾼다든지 소리를 여러 겹을 쌓아서 그 상황의 현장성을 더 극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극적인 효과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도 소리라든지 바람 소리, 아니면 천둥 소리, 때로는 사람 소리도 그 말 자체보다는 약간 BGM처럼 사용해서 작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서쪽 대장읍입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옛 성터. 한때 영화로 소개됐던 제주의 밀란 이재수의 난이 벌어진 곳입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작가에겐 중요한 곳이죠. 신축교환 당시 대정성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그 당시 밀란을 이끌었던 장수는 이곳 대정 출신 이재수인데요. 저는 이전부터 신축교환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에 이재수의 누이인 이순옥의 기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눈을 통해서 신축교환을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재수 실기는 이재수의 여동생이 구슬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1901년 일부 천주교인들의 폐단에 맞서 싸운 옥바이의 투쟁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930년대 초반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의 유학자가 출판했지만 금서로 낙인 찍혀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전혀 다른 두 문화의 충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시대상을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로 볼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읽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껴서 부족하지만 읽힐 수 있는 글로 조금 다듬고 그리고 저의 그림을 첨부해서 새로운 이재수 실기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사료를 직접 구해 공부해가며 글을 다듬고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렇게 작가의 손을 거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이재수 실기. 책의 첫 장은 이재수의 초상화로 시작됩니다. 구전과 기록, 작가의 상상력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이미지죠.
이재수의 고향 풍경을 비롯해 대장성 전투를 거쳐 처형에 이르기까지 작가는 기록 속 밀란의 서사를 다양한 그림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예술가란 자신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아픔을 예술로 치유하는 존재입니다. 그녀의 다양한 예술적 표현 방식이 반가운 이유기도 하죠. 제가 원래 그 주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법에 있어서 한정을 두지 않는데 이전에는 수채화 외에도 영상, 사진, 설치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을 시도해 왔다면 주제가 확장되면서 최근에는 더 새로운 기법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페인팅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 페인팅으로 풀어낸 작품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색은 사라지고 이미지는 단순해졌습니다. 대신 전하려는 메시지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제주에 대해서 그 의미를 보다 확장할 수 있고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를 탐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항구를 떠났던 배들이 평안히 돌아올 수 있기를. 어느 작품집에 남긴 이지유 작가의 글입니다. 그녀의 그림이 어떤 웅변보다도 더 묵직한 울림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